자, 강세 섹터, 강세 테마 종목 중에서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세 섹터 중에 사이버원 같은 경우 장중에도 이거 분석이 나갔었죠. 그리고 이제 사이버원이 치고 들어가면서 그 뒤에 한싹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따라 들어왔고요. 요 같은 경우들은 둘 다 어느 정도 기본은 되는 종목들이야. 그러니까 기본 되는 종목인데 이게 한싹 대신에 사이버원을 제가 선택을 했던 이유는 이게 한싹보다요, 둘 다 기본은 다 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될 경우고 정책 수입을 입을 수 있을 만한 기본은 하는 회사들인데, 사이버원은 실적이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 실적이고요. 한싹은 요 반밖에 안 되는데, 근데 시가총액은 한싹이 더 높아요. 한싹은 지금 올라 들어갔다 지금 눌려 들어와서 시가총액이 675억이고요. 사이버는 지금 최고가에 접근이 되어서 618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일단 사이버원 중심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세력도 사이버원에서 지금 월등하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아래쪽 라인에서는 또 뭐 또 세력형 형태라 그러면 이 종목 외에 이제 소프트 캠프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요. 여기 소프트 캠프 같은 종목들도 여기 같은 경우도 있죠. 변동형 종목. 그래서 이제 후발 변동형으로는 요 정도 종목까지. 자, 그래서 이제 현대 상태로 본다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이번, 그 다음에 한싹, 그 다음에 소프트 캠프. 자, 보안 쪽에 지금 오늘 이 라인에 지금 전체 라인에서는 지금 보안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강세 테마 쪽에 자, 안 들어가 있는데, 자, 보안 쪽에 종목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실적 우량주죠. 요거는 이제 실적 우량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최근에도 이제 사상 최고가 기록을 하고, 그리고 차익 실현 내려온 다음에 이제 60일선에서 다시 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짜리에서 언제든지 살 수는 있는데, 대신에 이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 유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단타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얘는 이제 사가지고 홀딩, 중기로 홀딩하는 롱스윙 형태로 가는 거예요. 짧은 스윙 말고요. 3일, 5일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저점권에서 사가지고 뭐 2주, 3주 혹은 한 달 정도까지 이렇게 홀딩해가지고 주가 올라들어서 고점권 들어오면 차익 실현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종목이 되겠고요. 만약에 단타 쪽으로 노린다라고 하면 내일 같은 경우에 앞에 들어온 세 종목 외에 자, 단타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이게 신규 상장주 이거 봐야죠. 그렇죠? 그런 케이스라 그러면 자, 신규 상장주 대부분이 뻥튀기 돼서 올라 들어가고,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뻥튀기 되어 있어요. 뻥튀기 돼서 들어간 주가긴 한데, 자, 이 신규 상장주는 무조건 피보나치, 그렇죠? 얘가 지금 신규 상장이 된 게 9월 19일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19일, 자, 여기 10월 20일, 여기서 딱 한 달 오버행 끝났죠? 1차 오버행 끝났고, 여기서 이제 뒤쪽 구간에서 이제 11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은 이제 오버행이 비는 구간이에요. 오버행 비는 구간.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 이제 쭉 따라오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한 방에도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선까지. 38선 26,000 지금 300원 정도 되니까 약 5,000원 정도 되고요. 25%네요. 그러니까 25%가 한 방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SW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세 개 종목들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사이버원 같은 종목이 이제 내일도 안 밀리고 위쪽에서 놀고 있는 형태라면 오늘 이제 충분히 올라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제한이 걸리겠죠. 내일 같은 경우 이 위쪽 블록으로 이제 이 선 위쪽에 들어가서 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내일은 이쪽 종목보다도 이제 후발 저 뒤에서 나오는 쪽의 종목 요쪽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뭐 이런 종목들 설명드렸는데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수화학 같은 경우 나왔고요. SK케미칼 나왔고요. 대한유화 뭐 이건 뭐 오로지 그렇죠. 석유화학에서는 뭐 고르고 차시고 할 필요도 없이 물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여기 그 다음엔 오늘 지금 2차전지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자, 이걸 하고 요거 이미 대부분의 종목들을 다 해드렸어요. LG엔솔 요까지도 다 해드렸고요. 그런 나머지는 별로 특징적인 부분들 아니고, 그 다음에 해운주 같은 경우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 같이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됐죠.
흥하해운. 어제는 흥하해운이 단독으로 시도를 하다가 첫 두들겨 맞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다 올라 들어가죠. 이제 오늘은 이제 운임 강세를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흥하해운 참고했던 거 설명드린 것에 참고하시고요. 리튬, 리비안, 윤활유, 2차 전지 여기까지 다 들어가고요. 같이 여기 탄소 나노튜브까지 2차 전지에서부터 쭉 다 먹혀 있고, 이 기조에서 조금 벗어난 종목이 지금 해운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해운은 어저께 흥하해운 종목에서 자세히 설명을 이거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빼놓고요. 오늘 석유화학에서 오늘 들어간 것에서 이제 이수화학하고 SK케미칼 그다음에 LG화학 이렇게 세 개의 종목은 이미 분석이 나갔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유화 쪽에 돌아간다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 대환유화를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서 강세 종목들, 체크해야 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환유화, 자 1차 저점에서 2차 고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연결시켜 보게 되면 이 고점 기준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이거 뚫고 지금 넘어 들어가고 있죠. 계산의 형상입니다. 올라 들어갔다가 아래쪽 추세 저점 걸려가지고 리버설 치고 들어가고요. 또 내려왔다 추세 저점 걸려서 다시 리버설 잡고 또 들고 들어가고요. 계속 지금에서 올라 들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앞에도 이렇게 대한유화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예,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여전히 업황은 좋지 않은데요. 이제 구조조정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 유화 구조조정은 얘들의 경우는 이제 구조조정 시작이에요. 유화는. 지난번 이 여천단지 이슈 같은 경우에 있었죠. DLNC 같은 경우가 배차라 그러고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쪽에서 이제 강제 구조조정을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도 나오고요. 자, 들어가서 봅시다. 자, 정유화 구조는 내년도에 정유화 구조조정 본격화된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9월달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 고강도로 설비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추진이 되고 있으며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대로는 다 죽는다. 바로 이번 달 초까지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천 그리고 울산 양쪽에 다 이대로는 다 죽는다. 구조조정 들어간다는 여전히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난달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게 제대로 안 나가고 이것쪽에서 지들끼리 뭐 쌈지라고 난리를 치고 앉아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도 지금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한유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게임을 다 끝내버렸어요. 이거 구조조정 수혜 속에서 목표가 15만원 3년 만에 커버 개시.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조조정을 들어가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게 구조조정도 이미 먼저 선제적으로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완료가 되었고요. 재무구조조정이 굉장히 좋고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가동률 자체 같은 경우도 94% 경쟁사하고 비교도 안 되고 부채도 없고. 그래서 이 자회사들 산업용 가스라든가 요런 쪽에 다루는 이거 열쪽 에너지 쪽 다루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유화는 좋지 않지만 자 에너지 다루는 요쪽 회사들이 돌아 들어가고 있고 언제나 이렇죠. 이렇게 해서 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 계속 설명 나올 때마다 유화 얘기 나올 때마다 설명드렸잖아요. 롯데케미칼을 분석을 드릴 때도 계속해서 대한유화를 얘기 드렸었고 대한유화 저 앞쪽에서도 이미 대한유화를 여러 번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대한유화 는 유화업종에서 올타임으로 언제나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이다.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도 얘기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3년 만에 흘러내려간 다음에 적자에서 악화 시세에서 벗어나서 돌아 들어오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큰 폭으로 뛰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올해 실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비쌉니다만. 이제 지금 벌써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이제 1분기만 더 지나가고 난다 그러면 바로 이제 내년 실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내년도 실적 전망치 기준으로 하면 9.17배밖에 안 돼요. 이거 완전 개값이야 개값 아직도. 롯데케미칼 이런 애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적 개선 속도가 언제나 얘가 지금 제일 빨라요. 이런 애들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는 내년에도 적자고요. 내후년에 가서 영업이익만 겨우 들었는데 이래서 대한유화가 항상 언제나
제일 빠르게 올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 올라 들어가고 따라가는 거에 선택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유화에서는 일단 무조건 덮어놓고 대한유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화업종이 진짜로 바닥을 치고 돌아 들어갈 경우에 무난하게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 2차전지 같은 경우라 그러면 2차전지가 전체로 올라 들어올 때 가장 무난하게 올라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수 스페셜 같은 종목을 설명을 드렸고, 낸드 같은 경우 올라 들어간다면 삼성전자가 올라 들어가면 무조건 삼성전자 따라서 올라 들어가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종목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이렇게 무난하게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화학 같은 경우에도 그게 있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올라 들어가는 건 대한유화가 되고요. 그래서 이 유화업종이 전체적으로 올라 들어가서 턴어라운드 돼서 돌아 들어가는 그림으로 전개가 된다. 아직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앞에도 보셨잖아요. 구조조정 효과는 내년이나 돼서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 들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면 그때 가가지고선 가장 무난한 종목은 대한유화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금호석유화학 선택하시면 돼요. 금호석유화학 여러 번 비교를 해드렸죠. 잘 모르신 분들, 뭐 지금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쪽에 주요 종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고요. 우리의 골드 케미칼, 우리의 골드,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도 있고, 또 2차전지하고 엮여 있긴 합니다만 뭐 애경 케미칼 같은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예, 다 틀리죠? 자, 대한유화는 이 색깔이 왜 이래가? 자, 이 대한유화, 자, 이렇게 돼요. 지금 저 위쪽에 있는 게, 맨 위에 있는 게 금호석유화학이고요. 방어력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유화 업종이 개 수준이 되면서 쭉 밀려 내려왔다가 이제 돌아 나오는 흐름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이런 구조에서 보게 됩니다. 대한유화는 여기서부터 지금 벌써 이렇게 들어오죠. 남의 지들 헤매고 있는 동안에 앞장서서 이게 치고 나오고죠. 근데 이게 이번뿐만이 아니라 자, 앞쪽에서도 보게 되면요, 언제나 대한유화예요. 보이시죠? 차이. 언제나 대한유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 본 것처럼 가장 무난하게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가 이 금호석유라는 얘기예요. 이거 금호석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대한유화 있고요, 금호석유 보이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사이클에서 금호석유는 업황 유화가 치고 돌아가서 날아가는 이 사이클에서 금호석유는 언제나 탑라인에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탑. 그렇죠. 모든 사이클에서 대한유화가 가장 빠르게 도는 종목이고요. 금호석유는 모든 유화 강세 사이클에서 빠지지 않는 강세의 대표 종목이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국면은 이제 유화가 바닥에서 돌고 있는 국면이죠. 그냥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헤맨다고 하더라도 대한유화의 경우는 빠르게 돌아 들어가는 종목이야. 그 현재 같은 경우로 된다면 지금 일단 하나는 넘어 들어갔고요. 자, 위쪽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넘어 들어갔고요. 지금 이 위치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서부터 쳤을 때 이제 50%, 그 다음에 61.8% 가장 중요한 라인이 되는 거죠. 이게 이걸 지금 살짝 넘어 들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살짝 넘어 들어갔는데 바로 위쪽에 지금 벽이 놓여져 있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거 추격해서 들어가죠. 이걸 추격해서 따라 들어갈 만큼 그만큼 매우 강력하게 들어가는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니에요. 이거 이제 상대적으로 빠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도 같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 유화의 대표 종목인 롯데케미칼하고 수급을 구조를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죠.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숏커버 조금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숏커버 들어와서 이것도 조금 붙여 들어오는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되면서 벌써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쪽에도 본다 그러면 뭐 이제 다른 종목들하고 보면 막 때려서 가지고 그냥 못 사서 안 달인 형태의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종목 아니거든요. 거래량도 지금 수준이 뭐 그렇게 크게 먼저 앞서 나왔을 때 11만 주였습니다. 2만 주 쪽에서 11만 주 들어갔다 도로 자빠지고요.
그러니까 거래량 같은 경우도 이게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반짝해서 들어올 때 거래량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줄어들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지속적으로 들어가려면 내일 같은 경우도 최소한 거래량이 오늘의 절반 수준인 6만 주 수준은 이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거래량이 6만 주 수준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내일 스타트 가격에서 스타트 1시간 동안에 최소한 스타트 1시간 동안에 3만 주 이상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내일 아침에 양봉으로 진행이 되면서 첫 30분 동안 거래량이 3만 주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일 이제 스타트에서 거래량은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계속 눌려 내려버린다든가 혹은 양봉으로 조금 올라들어가는 흐름을 보이긴 하는데 거래량이 훅 가라앉아가지고 비질비질거린다든가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요 위쪽에서 다시 먼저와 같은 형태 이렇게 쉬어 들어갔다가 요게 지금 자 보세요. 리버설이고요. 리버설이었고요. 리버설이죠? 그럼 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 위쪽에서 이런 형태의 리버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 리버설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등장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한 번 나온 종목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마냥 반복되는 거. 그렇죠?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리버설 있고요. 저쪽에서 고가에서 리버설 나오죠. 저가에서 리버설 나오고요. 한 번 리버설 나온 종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또 리버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다시 차익 실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추세 라인 따라 들어가서 61선 기준을 해가지고 다시 잡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스윙 형태로 거래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유화. 오늘 체크 못 드렸던 유화 업종의 가장 강력한 종목인 대한유화까지 추가해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 오르고를 다운로드 받아가서 설치한 다음에 들어오시면 여기 들어오시면은 24명의 실전투자 최고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코인이 2명, 주식이 22명인데 자, 이 22명의 전문가들이 모두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외칠 것 같다면 전문가가 22명이나 있을 필요가 없죠. 두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두 사람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천재 리더님이 삼성전자 하시고 제가 하이닉스 하고 이러는데 딱 둘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하러 전문가 22명이나 놔뒀어요? 22명이 다 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외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자, 이 실전투자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에요. 실전투자 10년을 했다라는 얘기는 반도체 사이클만, 반도체 랠리 사이클만 최소 4번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4번. 그러니까 반도체는 무조건 기본이 되는 거고요. 반도체만 종목이야? 로봇 같은 경우도 미친듯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봇도 미친듯이 같죠?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서도요. 바이오에서도 더블 이상 간 종목이 10개가 넘어요. 헬스케어에서도 바이오 의료계에서 온코닉 테라피틱 같은 종목이 있잖아요. 한 달 반 동안 400%. 큐리엑스 바이오 여러분들도 아시죠? 미쳐날 때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큐리언트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G2G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종목들 많잖아요. 이런 쪽에서도 지금 연달아 그냥 100% 더블 계속 대박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잘 모르시는 여러분들은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이 전문가가 어떤 섹터들 어떤 테마의 특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단타 접근을 하고 있느냐 장타 접근을 하고 있느냐. 세력급 등주 다루는 분들이라 그러면 당연히 단타죠. 그런 같은 거 세력 반짝 들어가는 거 오늘만 먹고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오늘 상한가만 먹고 튀자라고 하는데 이런 방에 들어가지고 장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완전히 안 맞는 거죠. 미스매치죠. 그렇게 하면 답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부터 살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성향도 있잖아요. 단타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길게 가는 사람들, 손절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긴 쪽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량주 중심의 긴 쪽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손절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그런 세련급등주 뭐 인생 뭐 있어 한 방에 들어가서 그냥 지금 따라 들어가서 플러스 20%에도 따라 들어가서 상한가 먹고 나오면은 10% 먹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자기한테 잘 맞는 상황 따라 들어가시고, 그리고 천재투자TV에서 오늘 움직이는 방향들 다 잡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지금 사이버의 한삭 같은 경우도 뉴스 뜨고 이렇게 움직여 들어가서 바로 분석 들어가고 다 내드렸잖아요. 이런 것만 보셔도 이게 움직이는 방향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시를 드렸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거기서 거기에 맞는 쪽 들어가시면 돼요. 재료주 매매, 타마주 매매.
사이버니와 같으면 그 다음에는 함싹인 거고, 아까 잠깐 지금 종목 분석 앞쪽에서도 나왔죠.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쭉 묻어두는 우량주 묻어둔 데서 삼성전자 인에서 묻어둔 데서도 이익 나고, 로봇주를 들어가서 로봇주에서도 이익이 나고, 이렇게 단타 치는 데서 여기서도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쭉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지만 광활한 수익원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수익원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얘기 자체는 꾸준히 수익이 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